약 2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 사이에 멸종했다고 알려진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의 경쟁에 밀려 도태되었거나 현생 인류에 흡수되어 멸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호모사피엔스에게 공격을 당해 죽은 것으로 보이는 화석이 프랑스와 이라크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두 인류종 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전투의 흔적이 드문 것으로 보아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학살하여 멸망시킨 것은 아니라고 추측됩니다. 아마도 사냥 도구의 활용 능력이나 장거리 이동 등에 유리했던 호모사피엔스에게 서식지를 빼앗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호모사피엔스는 왕성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서 네안데르탈인에 비하여 번식 속도가 빨랐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시기에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네안데르탈인의 활동 범위가 전체 유럽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약 2만 년 전 사망한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으로부터 유전자가 추출됨으로써 유전자 복원 연구와 복제가 진행되었고, 복원 결과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 중 2%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종강교배로 인한 것인지, 외계인들이 네안데르탈인을 토대로 호모사피엔스를 유전자 편집으로 만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인도 16대국 시대이자 불교가 발흥하던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경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나는 7편 2만 4천 시절 총 4만 8천 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하바라타와 더불어 인도를 대표하는 서사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마야나에서 중요한 캐릭터들 중 하나인 바나라는 원숭이가 아니라 원숭이처럼 보이는 특이한 인간종입니다. 라마야나에서는 바나라를 원숭이 자체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 원숭이처럼 보이는 인간종은 인도 남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도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힌두교 신화에서는 바나라가 숲에 사는 사람 종족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간형 유인원이나 원숭이형 인간으로 묘사됩니다. 라마야나에서는 바나라들이 라마를 도와 랑카섬의 악마왕인 라바나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산스크리트어인 바나라에서 바는 숲을 의미하고 나라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숲에 사는 인간이 바나라입니다. 원숭이를 지칭하는 산스크리트어는 반카피나 카피 또는 메르카타 산스크리트입니다. 고고학 및 진화학자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은 유럽,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서식했던 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가졌던 뼈 구조의 일부는 호모사피엔스와 같아서 말을 할 수 있었고, 두 인류종은 매우 유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시체를 화장하는 오랜 문화 전통이 있는 인더스 계곡 문명에서는 바나라의 타다 남은 흔적이 발견된 몇 건이 있기는 하지만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라마야나에서 언급된 바나라에 관한 설명은 꼬리를 가진 특징을 제외하고는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인류학적이고 현대적인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나라와 네안데르탈인은 모두 급격하게 기울어진 이마, 털로 뒤덮인 신체에 돌출된 턱뼈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다르게 바나라에게는 꼬리가 있었고, 이것은 바나라가 원숭이로 묘사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꼬리에는 뼈가 없어서 죽은 후에 곧 분해되었습니다. 바나라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곳은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주의 함피 마을 근처에 존재한 키시킨다 왕국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바나라들은 지하터널로 전 세계에 산재했던 바나라들과 연결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은 네안데르탈인들이 살던 방식과 같고, 현대 인류학자들이 동굴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라는 고대 인도에서 마나바로 불리던 호모사피엔스와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달랐지만 확실히 원숭이는 아니었습니다. 바나라들은 어쩌면 네안데르탈인과 유사하지만 반지의 제왕 등의 판타지 장르에 등장하는 오크나 트롤처럼 전혀 다른 생물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네안데르탈인에게 뼈가 없는 꼬리가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과 가장 비슷한 유인원류이며 동물 분류학상 영장목 사람상과에 속하는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등도 다른 원숭이종들과 달리 꼬리가 없습니다. 사람과 유인원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몸 밖으로 돌출된 꼬리가 없지만 이들의 몸속에는 옛 꼬리의 흔적인 꼬리뼈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꼬리뼈는 미저골 또는 미추라고도 하는데 척추의 끝부분에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태아의 시기에는 10개에 가까운 꼬리뼈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장하면서 점차 소실되어 일부만이 결합한 형태로 꼬리뼈를 형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 각지에서는 뼈가 없는 꼬리를 딸고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라마야나에 따르면 바나라의 왕이었던 수그리바는 남인도의 라마 군단에 합류하기 위해
여러 다른 지역에서 바나라들을 소환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나라는 히말라야, 빈디아, 마디아 프라데시 등지에서 출병을 했습니다. 일부 바나라들은 태양이 항상 떠 있거나 항상 어둠이 깃든 아주 먼 곳인 극지방에서 오기도 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라마야나에는 이런 바나라 외에도 사람처럼 보이는 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존재들은 잠반트라고 불렸으며 히말라야 설인 예티, 북미의 빅풋, 사스쿼치, 인도네시아의 오랑펜덱 등이 잠반트에 대한 묘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하바라타에서는 기원전 3076년경에 바나라와 서린 같은 종들이 멸종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족들의 사회를 이루던 대부분이 사라진 뒤에도 극소수는 현재까지 살아남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빅풋이나 예티 등은 지금도 가끔 목격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생물이 아닌 인간이 만든 조작극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명백한 실체를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생각을 이들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덫을 놓지만 이들 빅풋은 덫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능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만 고대 인도 역사에 언급된 바나라 또는 네안데르탈인은 임진왜란 때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한국의 신문사들이 앞다투어 원숭이 기병대의 임진왜란 참전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실제 훈련된 원숭이였다. 원숭이로 위장한 특수부대였다. 외모가 이국적인 동남아 출신 용병들이었다 등의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임진왜란에는 포르투갈 출신 흑인 용병들도 등장했고 심지어 코끼리와 낙타까지 출연했습니다. 당시 서남아와 동남아를 포함 여러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던 명나라를 통해서 임진왜란은 국제적인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왜 흑인 용병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서기 1500년에 포르투갈 원정대는 오늘날 바이아주로 불리는 브라질 남쪽 해안에 도착한 후에 1530년부터 포르투갈 왕실이 브라질에 대한 식민지 정책을 시행했고 1548년에 총독부가 설치되어 포르투갈 왕실과 귀족들이 총독자리를 세습하며 완전히 식민지화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식민지에서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사로잡아 브라질에 투입하고 있었고 포르투갈 본국에서도 노예로 활용했습니다. 명나라는 이런 포르투갈과도 이미 1514년부터 왕래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인들과 영국인들도 아프리카인 납치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명나라는 1368년부터 1644년까지 존재한 중국의 왕조로 중국 역사상 한족을 중심으로 통일된 국가로는 마지막 왕조입니다. 중국이라는 땅 자체는 여러 다른 민족들의 패권쟁탈을 위한 국제 경기장으로 어떤 민족의 힘이 커지면 그 땅 전체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중국은 한족만의 땅이 아니며 최소 55개의 민족들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라 불리는 곳에 존재했던 여러 왕조들 또한 한족만의 것이 아니며 그것들 모두를 중국이란 나라의 역사로 만든 것은 현재에도 주축 세력으로 행세하는 한족들의 생태이며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중국이라고 불리는 땅덩어리에는 다양한 소수 민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현재 한족이 중국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하는 것은 역사를 통틀어 다른 민족을 오랑캐라고 배척하며 한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던 중화 사상의 영향으로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민족들이 한족으로 잦은 귀화해서 오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의 상황은 오늘날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너도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 세대가 거듭되면서 원래 출신지와 상관없이 모두 그 나라 사람이 됩니다. 더구나 중국 북방계와 남방계는 오늘날 같은 한족으로 취급하지만 이 두 지역은 역사적, 언어적 그리고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참고로 중국 남방에서 사용하는 광동어는 최소 6성조, 최대 9성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국 표준어로 지정된 만다린어가 가진 4성조와 큰 차이가 있으며 방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군대 지원은 조선과의 끈끈한 사대 관계도 있었지만 한족들의 자부심이자 그들이 주축이 된 마지막 왕조였던 명나라를 월병들로부터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무너지면 한족들은 명나라 이전에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때처럼 다시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아야 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우려는 한족의 명나라가 안주족이 세운 청나라에 멸망하면서 실화가 됩니다.
한족들은 그토록 오랑캐라고 업신여기던 다른 민족들이 중국 땅에 세운 오랑캐 왕조들을 자기들만의 중국 역사로 억지로 끼워 넣습니다. 이들의 억지로 인해 고구려와 발해도 중국 역사이며 김치와 한복도 중국 한족들이 원조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섬나라 왜구들도 역사 왜곡에서는 아주 유명하지요. 이런 유례가 없는 개막장극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중국에 있는 피라미드를 절대 공개하지 않는 이유 또한 그것들의 기원이 고조선이기 때문이라고 알게 모르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이야기하다가 샛길로 들었습니다만 다시 임진 왜란 당시 원숭이 부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풍산 김씨 문중에 전해오는 세전서 화첩 가운데 임진왜란에 파병된 명나라 군대의 봉국기원 장면을 그린 천조장 사전 별도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왼쪽 하단에는 원병 300이라는 깃발 아래 12마리의 유인원이 칼을 들고 행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원숭이 기병대는 이중원의 택리지, 연암 박지원의 경리양호 치제문, 조경남의 난중잡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장수 양호는 원숭이 기병 수백 마리를 데리고 소사 다리 아래 들판이 끝나는 곳에서 매복하고 있었고 외병들이 접근하자 원숭이 기병대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외병들은 말을 탄 원숭이들을 처음으로 보게 되자 어안이 벙벙하고 혼란에 빠져 조총 하나 화살 하나 쏴보지도 못하고 전열이 괴멸되어 남쪽으로 달아나면서 명나라 군사들에게 도륙을 당해 외병들의 쓰러진 시체가 들을 덮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숭이 기병대는 외병들의 전열을 교란하는 역할만 맡았습니다. 1751년 조선의 실학자 이중원이 쓴 택리지의 팔도론 충청도에는 원숭이들이 외적들에게 벌인 교란 작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남 천안 일대인 소사 지역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소사 대첩으로 불리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평양과 행주산성 전투와 함께 육상에서 거둔 3대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숭이기 병대의 이야기는 임진왜란이 종전한 지 150여 년이 흐른 뒤에 택리지가 작성됐고 그 이전에는 조선의 문헌이나 명나라와 일본의 자료에서도 원숭이 부대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 설화나 야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인 2018년도에 당시 임진왜란에 참전한 사람들이 원숭이 부대의 존재를 기록한 문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성균관대 한문학과 안대회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기간에 신령영감으로 전투에 참가했던 송기양이 1598년 7월 21일 작성한 일기에는 명나라의 지휘관 유정의 부대를 둘러보던 중에 목격한 원숭이 부대와 낙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가장 자세하게 서술했다고 평가받는 조경남의 난중잡록에는 조경남이 명나라 군사들 중에서 원숭이 4마리를 목격했고 말을 타고 다루는 솜씨가 사람과 같았으며 이들의 신체는 큰 고양이를 닮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커스나 실험에 사용되는 원숭이를 보면 알지만 이들은 인간을 따라하기는 해도 인간들의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며 매사에 산만한 경향을 보입니다. 동물은 본능에만 충실하며 자아가 결여되어 있어서 순간 판단력과 평균적인 인간 의지능 그리고 운동신경이 절실히 요구되는 기병대 원숭이는 혹성 탈출 등의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니 등의 미니어처 말이 아닌 전쟁에 쓰이는 일반적인 말 크기에 적합한 인간과 유사한 심장 그리고 잘 발달된 근육과 신체 구조를 가진 유인원급이 아니라면 원숭이 신체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단순히 말잔등에 타고 채찍을 잡을 수는 있어도 말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명나라와 교류관계에 있었던 동남 서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가나다였다는 극소수만 남아 명맥을 이어가던 네안데르탈인이 명나라에 유입되어 용병으로서 임진왜란에 참전했다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서유기의 주인공인 손오공 역시 이런 네안데르탈 부류에 몇 안 되는 개체들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